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볼 때 이란은 가장 악한 정권이에요. 그 나라를 바꾼다면 나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죠. 미국이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약할까? 유대인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 종교적 하나의 연결이고요. 그럼 어떤 입법 활동이나 어떤 공식적 활동에서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행동하지 않아요. 네, 국립외교원의 인남식 교수님과 지식의 발견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인 성과에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많죠. 예. 많죠. 그거를 계속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타냐후가 이제 부르짖힌. 지금이 그때입니다라고 하는 설득을 했던 것 같고 참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견이 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분위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그때 걸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사위가 뭐 네타냐후 집안이랑 친해서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의 꼬임에 더 쉽게 넘어갔다라는 설명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자렛 쿠시너는 예. 투자 회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30억 불 중에 20억 불을 빈 살만한테 투자를 받아요. 이번 전쟁의 피해자 중에 하나가 사우디인데 쿠시너가 네타냐후 총리와 가깝다는 이유로 네. 전쟁을 촉진시켰다고 보면 네. 오히려 그 쿠시너가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네트워크는 더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설명력이 약해요. 오히려 좀 더 설명력이 있으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이럴 때 자금이 많이 딸렸어요. 그때 자금을 많이 대줬던 사람이 미리엄 이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스베가스 카지노 재벌 출신인데 네. 이제 공화당 캠페인에다가 이제 정치 헌금을 하면서 네. 네타냐후의 노선을 지지해 줄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죠, 미국 입장에선. 그러나 네. 어쨌든 자금을 대주는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세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배경에서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에 들어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사 옵션도 안전할 것 같다. 그다음에 마두로 보니까 따라오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이란의 방공망 작년 6월에 우리가 한번 시험해 봤는데 너무 약하다. 우리가 제재를 통해 가지고 얘네들이 2015년에 오바마가 그 잘못된 딜을 할 때는 1달러당 3만 리알에 불과했는데 우리가 제재를 강하게 압박하니까 지금 150만 리알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이 나라는 버틸 수 없다. 근데 사실은 그 지표나 상황만 놓고 보면 합리적이에요. 정권을 바꾸고자 마음먹은 사람들은 이 기회일 수 있죠.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보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볼 때 가장 악한 정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국민 52명을 444일 동안 억류했던 거잖아요. 그 대사관 인질 사태 말씀하시는구나. 네. 예. 그거는 미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요. 민간인들이 예. 어떤 특정한 무장 세력에게 1년 3개월 동안 미국 민간인들이 납포돼 있다. 그리고 그걸 구하러 갔던 특수부대가 작전을 했는데 그 실패로 돌아갔다. 이거는 미국 국민들에게 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저 알 수 없는 이란에게 이렇게 당하는 게 말이 되나 하는 게 있었고 그 이란이 얼마 되지 않아서 불과 3, 4년 만에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미 해병대 막사를 공격해가지고 이란은 아니지만 이란의 대린이라고 하는 시아파 무장 집단이 그때 38명인가 하는 해병대가 죽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병사 하나 죽어도 난리가 나는 나라인데 네. 테러를 당해서 가장 정예의 부대가 갑자기 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믿은 거는 이란이 굉장히 사탄과도 같은 느낌을 갖고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인도계 영국인이었던 살만 루시디라고 하는 작가가 사타닉 버스라고 하는 사탄의 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게 약간 이슬람을 모독하는 책이었어요. 그때 호메이니가 네. 사형 집행 명령을 내려요. 그 작가한테요? 작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란의 비밀 에이전트 요원들이 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한동안 문화계에 굉장히 이란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켰고 심지어 번역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미지와 느낌이 사실 굉장히 음험한 신정주의의 대리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오바마가 그런 악한 세력과 손잡아가지고 핵합 협상을 해갖고 누가 봐도 이란에게 유리한 핵 합의를 했고 자기가 그걸 일단 정의상 뒤집어 버렸고 그 나라를 바꾼다면 나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법하죠. 근데 그 트럼프가 네타냐후랑 뭐 유독 가깝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약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죠?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시작됐죠. 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제 국가를 선언하거든요. 네. 그때 미국 워싱턴에서는 이스라엘의 건국 승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하면 아랍 국가와 우리가 적대적이 돼야 된다. 네. 아랍은 석유를 들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이 자유진영을 이끌고 나가려면 석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스라엘을 승인함으로써 산유국과 척을 지는 행동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트루만 대통령이 굉장히 독실한 침례교 신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건국 과정을 보니 여기는 중동에서 그나마 굉장히 자유로운 어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씨앗이 보인다. 이걸 우리가 밀어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트루만이 그 스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네. 트루만이 되게 예외적이었죠. 예. 근데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가치가 올라가느냐면 1967년에 3차 중동전쟁이 터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시나이반도,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전부 다 장악을 해요. 아랍으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의 메나셴 베긴 총리와 건국의 아버지였던 다비드 벤 구리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우리는 미국과 잇대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너무 지금 주변이 다 적인데 미국의 힘이 정말 절실한데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반유대주의로 자꾸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의 아이디어를 낸 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서사와 미국의 주로 남부에 있는 침례교의 복음주의의 일부 어떤 독특한 신학 종말론을 갖고 있는 그런 네, 교파가 있어요. 연계가 돼요. 어. 다수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네. 거기를 이제 복음주의 약간 그 근본주의 계열로 보는데 어떤 거기는 종말론을 갖고 있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언젠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유대인들이 집단 회심이 일어나서 기독교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때 다음 디스펜세이션, 다음 세대가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온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아직 예수를 지금 믿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형제다. 이런 서사가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전히 미국 내에는 지금 반유대주의가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 세력들은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 우리의 형제, 이스라엘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네. 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심리 종교적 하나의 연결이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잘 아다시피 로비,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와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월트 교수가 이스라엘 로비 앤 US Foreign Policy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네. 그 책에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이 왜 이렇게 망가졌나? 중동 정책의 실패 때문이다. 그럼 중동 정책은 왜 실패했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편애를 하고 오다 보니 아랍 무슬림들을 적대화시켰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편애했나? 로비 때문이다. 반 이스라엘의 어떤 발언을 하거나 국회의원들 또는 뭐 주지사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표결 행위를 하게 되면 몇 명을 찍어서 유대인들이 그쪽에다가 반대 진영의 모금을 막 모아주고 심지어는 이사해가지고 유권자를 늘리는 것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찍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탈락해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선거에 당선이 최고의 가치인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유대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럼 어떤 입법 활동이나 어떤 공식적 활동에서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행동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네. 그것도 작동했고요. 언론사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미국의 언론에 뭐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다 유대인 자본으로 시작했고 헐리우드 옛날에 7대 배급사도 다 뭐 유대인 자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런 걸 보면 문화 쪽에도 이스라엘이 침투해 있어서 전방위로 약간 그물망처럼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중동 정책의 실패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이란 전쟁이 되지 않을까 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예.